Warriors daily. 안녕하세요. 드디어 워드의 맘대로 랭킹 마지막 센터 편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제 유튜브는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 재밌자고 하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는 저는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30팀의 30명의 주전 센터들을 모아놓고 간단히 얘기하면서 랭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애틀랜타의 클린 카펠라입니다. 이 선수는 염색약을 머리에 잘못 떨어뜨린 건지 뭔지 데니스 슈로더랑 둘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휴스턴 시절에 제임스 하든 밑에서 잘 받아먹고 혼자서는 뭐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선수였던 것 같은데 애틀랜타에서도 여전히 트레이 영 밑에서 잘 받아먹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받아먹는 것도 재주라고 볼 수 있죠.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개인 능력으로 보면 저는 B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스턴의 알 홀퍼드입니다. 이번에 보스턴으로 돌아가게 됐죠. 근데 보스턴에서 예전에 상당히 궁합이 잘 맞았던 그런 팀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거고 지난 1년을 건강한 채로 쉬었기 때문에 부상은 없겠지만 이제 좀 체력이나 경기 감각이 좀 걱정되는 마음에서 저는 홀포드는 B로 두도록 할게요. 다음은 브루클린의 닉 클렉스턴입니다. 이 선수는 머리인가요? 라면인가요? 진짜 맛있게 생겼네요. 디안드레 조던보다 이 선수가 주전으로 나올 것 같은데 브루클린은 리그 최고의 라인업을 가진 팀인데 이 선수는 이제 잠깐 뛰고 뭐 블레이크 그리핀이나 디안드레 조던으로 교체되면서 많이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D로 둘게요. 하지만 어린 선수인데 상당히 포텐셜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샬럿의 메이슨 플럼리입니다. 작년에 아무도 관심 없는 디트로이트에서 묵묵히 정말 자기 개발을 한 것 같은 느낌의 플럼리는 센터가 절실했던 이제 샬럿으로 갔습니다. 슈팅도 안 되는 빅맨인데 패스가 좋고 드리블이 상당히 잘 되죠. 이런 거 다 되는데 왜 슈팅이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샬럿에서 좋은 전성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실력보다는 괜찮은 B에 두도록 할게요. 다음은 시카고의 니콜라스 부트비치인데 계속 안정적으로 커리어 내내 꾸준히 하면서 터지는 날은 있어도 못하는 날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의 닉 부스비치입니다. 올스타까지도 했던 경험은 있고 다시 올스타로 이 선수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아직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기록을 내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A의 선수고 내년 시카고에 큰 기대를 저는 걸어봅니다. 다음 클리블랜드의 제럿 알렌입니다. 아까 닉 클렉스턴은 라면이고 얘는 브로콜리네요. 이것저것 잘하는데 요즘 팀들이 원하는 점프샷이 없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도 B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댈러스의 막시 클레바인데 이 선수가 처음에 달래스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제2의 더크 노비츠키를 기대하고 데려왔는데 더크 노비츠키는커녕 그냥 실력이 노비급입니다. 진짜 저는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3점 슛을 쏘는 거 외에는 뭐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선수 그냥 D로 둡니다. 덴버의 니콜라스 요키치입니다. 레이닝 MVP 진짜 몇 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생긴 선수가 리그 NBA에서 모든 선수를 제치고 MVP를 받는다고 말했다면 모두가 저를 비웃었을 겁니다. 이제 어느덧 리그 최고의 센터를 넘어서 정말 최고의 선수까지 넘보는 선수가 됐죠. 이 선수는 무조건 S급의 선수입니다. 디트로이트의 아이제아 스튜어트입니다. 이 선수 작년에 루키였는데 16번째 픽으로 뽑혀서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지만 상당히 파이팅이 좋고 주어진 기회마다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키우려고 이제 메이슨 플럼리를 샬럿으로 떠나보냈죠. 내년에 이 선수의 스탯을 기대해보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C에 두도록 할게요. 다음은 골스의 케바 루니입니다. 와이즈맨이 주전이냐 루니가 주전이냐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루니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변이 없는 한 루니가 하게 될 거예요. 컷함그랑 가장 잘 맞는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리바운드, 스크린 그리고 수비에서 골밑 수비를 진짜 잘하는데 냉정히 보면 그 외에 잘하는 거는 뭐 사실 딱히 없습니다. 운동신경도 워낙에 안 좋은 편이고 혼자 득점을 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루니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막 위로 올리고 싶은데 솔직히 그냥 C에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노원 대회라면 이 선수가 S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휴스턴의 크리스천 모드입니다. 휴스턴에서 한 명이 트레이드 될 만한 선수가 있다면 전 개인적으로 이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 어린 선수들로 가득 찬 휴스턴이고 또 반면 존 월은 지금 리그에서 커리 하든 다음으로 세 번째로 돈을 많이 받는 선수인 거 다들 아셨나요? 부상 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계약을 해서 그런 돈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데 그런 계약을 떠안줄 팀이 없을 거고 크리스천 우드가 지금 실력도 검증이 됐고 샐러리도 그렇게까지 막 높지가 않아서 우승을 넘보는 팀들이 가장 데려가고 싶은 센터 1순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디트로이트에서 포텐셜을 계속 보여주다가 주전이
랜디로 실력이 빵 터졌고 이제 휴스턴으로 이적해서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A급의 선수로 급부상했습니다. 인디애나의 마일스 터너입니다. 이 선수도 이번 오프시즌 골스의 타깃이었죠. 골스랑 정말 참 닮아질 것 같은 그런 선수였는데 일단 수비가 상당히 좋죠. 블락은 뭐 리그 1, 2등을 다투고요. 3점까지 가능한 스트레치 수비형 빅맨입니다. 매년 잘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딱 정말 슈퍼스타 레벨로 넘어가는 그런 다음 단계의 스텝으로는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로 둘게요. 다음은 클리퍼스의 서지 이바카입니다. 클리퍼스는 주바치가 주전이 될지 이바카가 주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카와이가 없이 팀이 구성이 된다면 이바카가 훨씬 잘 어울리는 조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바카를 주전으로 넣어봤습니다. 작년 부상으로 많이 뛰지 못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플레이 옵션을 선택하면서 또 클리퍼스에 남게 됐는데 올해는 좀 나아지기를 바라야겠네요. 부상에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실력은 정말 좋은 편인데 그래도 저는 C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A 레이커스의 마크 가솔입니다. 은퇴가 아니면 스페인 리그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레이커스의 로스터에 남아있네요. 그리고 마크 가솔이 아니면 드와이트 하워드인데 하워드는 예전 우승하던 레이커스에서처럼 벤치에서 나올 것 같고 가솔이 주전이지만 잠깐 뛰고 뭐 앤서니 데이비스가 거의 센터를 보게 되겠죠. 그래도 가솔의 랭크를 얘기해보면 원래는 S에서 A까지도 갔던 선수였는데 지금은 워낙 나이가 많고 예전 같지 못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C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C에서 앞으로 둘게요. 멤피스의 스티븐 아담스입니다. 이번에 멤피스로 이적을 하게 됐죠. 예전 오클라호마에서 웨스트브룩이랑 뛸 때 진짜 웨스트브룩이 떠먹여주는 어시스트를 쉽게 잘 마무리했었는데 OKC를 떠나고 작년 뉴올리언스 자이언과 같이 둘 다 점프샷이 없으니까 골 밑에서 너무 이게 좀 복잡해지면서 그렇게 큰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멤피스로 오게 됐는데 발렌추네스가 하던 역할을 그대로 하게 될 것 같지만 발렌추네스처럼 임팩트 있는 플레이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냥 B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애미의 뱀 아데바요입니다. 아데바요는 원래도 잘했는데 개인적으로 올해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 되죠. 플레이메이킹 되죠. 볼 핸들링도 상당히 빅맨치고 좋은 편이죠. 그리고 골밑 득점 잘하죠. 미드레인지 점퍼도 갖췄습니다. 단 한 가지 3점이 안 되는데 아데바요가 이제 3점까지 되면 거의 그건 뭐 조엘 엠비드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내년에 S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A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워키의 브룩 로페즈입니다. 작년 결승에서 전반 후반 시작할 때 잠깐 나오고 얼마 보지를 못했죠. 브룩 로페즈도 상당히 큰 빅맨인데 3점이 잘 되고 골밑 수비가 정말 좋은 편이지만 너무 큰 덩치 때문에 작년 결승 피닉스처럼 가드들이 미쳐서 날뛰는 팀에는 경기를 하며 수비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승에서 매치업이 좋지가 않아서 많이 출전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선수인 건 맞고요. 이 선수는 B에 두도록 할게요. 미네소타의 칼 앤서니 타운스입니다. 이 선수가 실제로 보여주는 스탯 그리고 실제 실력도 보면 이 선수는 진짜 S로 가도 되는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커리어 팀 성적을 보면은 너무 형편이 없기 때문에 이 선수의 스탯은 큰 의미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엔비디랑 비교해도 숫자로는 전혀 뒤지지 않을 것 같은데 엔비디는 팀을 승리로 이끈다면 칼 앤서니 타운스는 경기를 못 이기는 느낌이 들고 뭔가가 아쉽습니다. 여전히 우승은커녕 플레이오프에도 들어가기 어려운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는 A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뉴올리언스의 요나스 발렌추네스입니다. 원래 토론토에서 꾸준히 잘 해왔었는데 멤피스로 이적하면서 실력이 확 업그레이드가 됐었고 확실히 골밑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선수가 됐습니다. 원래 B급 정도의 선수였다면 이 선수가 작년에는 여러 부분에서 실력이 좋아진 게 많이 보여서 A로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뉴올리언스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티븐 아담스랑 비슷한 스킬셋을 가지고 있는데 자이언과 또 어떻게 골밑에서 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뉴욕 닉스의 미첼 라빈슨입니다. 이 선수 몇 년 전에는 진짜 급부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하산 와이사이드가 NBA 로스터에도 겨우 들어가는 실력일 때 갑자기 주전으로 뛰게 되는 기회가 생기면서 미친 수비력과 특히 블락을 보여주면서 정말 좋은 선수가 됐었는데 딱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미첼 라빈슨도 블락이 상당히 좋고 공격에서도 나쁘지가 않은데 이 선수가 크지 못한 데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년 작년 부상이 심했었고요. 그 전의 해에는 그게 더 중요한데 막 성장해야 되는 미첼 라빈슨의 앞길을 막는 데이비드 피즈데일 감독을 잘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출전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고 좀 불쌍한 느낌도 있는데 이번에 뭘 보여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도 일단 C에 둘게요. OKC의 데릭 페이버스입니다. OKC에서 원래 키우려던 모세스 브라운 센터를 보스턴에게 보내버리면서 센터 공백이 생겼고 거의 뭐 할 수 없이 데릭 페이버스를 데려갔습니다. 이 선수 커리어 끝자락에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예전에는 잘했지만 지금 실력이 줄어가죠. 제 생각에 이번 시즌 강력한 바이아웃 후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우승을 노리는 팀이 데려가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페이버스가 열심히 뛰어서 스탯을 가져가면 그만큼 탱킹하는 OKC의 어린 선수들에게는 기회가 줄기 때문에 많은 걸 보여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C에 저는 뒤쪽에다가 두도록 할게요. 다음은 올랜도의 웬델 카더 주니어입니다. 시카고에서 키워보다가 결국에 포기를 하고 올랜도로
쪽으로 가게 됐죠. 오히려 루키 초반 때는 조금 괜찮았었는데 뒤로 갈수록 뭐 딱히 잘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이 선수도 그래도 D까지는 아닌 것 같고 C에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머리 크기로 따지면 이 선수 S에서도 1등입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의 더 프로세스 조엘 엠비드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정규 시즌 동부 1등을 가기까지 1등 공신이고 현재 리그에서 가장 좋은 센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부상이 없었고 경기를 정말 더 뛰었더라면 엠비드가 저는 MVP를 받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실력이 상당히 좋고 아직까지 벤 시몬스가 필라델피아에 있지만 곧 떠난다는 가정하에 이 선수의 임무가 더 막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엠비드의 기록은 정말 당연히 S로 올려도 되고 저는 엠비드를 요키치보다 앞에 두도록 할게요. 다음에 피닉스의 디안드레 에이튼입니다. 작년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뭐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딱히 좋지도 않은 그런 센터였는데 픽앤롤 마스터 크리스 폴을 팀메이트로 만나면서 드래프트 1지명의 포텐셜이 드디어 빵 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 우리 제임스 와이즈맨도 에이튼을 닮아가길 바라면서 당당히 에이튼을 A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틀랜드의 유세프 널키치입니다. 한때 정말 여러 팀에게 문제를 막 일으키면서 무시무시한 센터였는데 예전에 아예 발이 진짜 두동강 나는 좀 징그러운 부상이 있었고 1년을 쉬면서 돌아온 뒤로는 그때 그 실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데 그래도 실력이 워낙에 출중하고 기술이 좋은 빅맨이기 때문에 B로 둬도 될 것 같습니다. 세크라멘토의 리션 홈스입니다. 예전 조엘 엠비드 백업 시절부터 좋은 포텐셜을 보여주다가 이제 주전 센터로 뛰게 됐고 또 스탯이랑 모든 거는 나쁘지 않은데 그건 그냥 세크라멘토에서 뛰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스탯이 실력보다 좋은 느낌의 선수입니다. B에 둘게요. 샌안토니오의 야커 포를입니다. 이 선수 이름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부르나요? 야커 포엘틀 뭐 이렇게 부르나요? 미국 이름이 아니라서 미국 사람들도 발음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름만큼이나 실력도 깝깝합니다. 빅맨답게 블락을 잘한다는 것 외에는 좋은 점 찾기가 어려워요. 미안하지만 D로 가세요. 토론토의 캔버치는 작년 토론토 시즌 중반에 갔는데 플레이오프에 진출에 실패를 하고 그렇게 딱히 의미 없는 경기에서 좋은 스탯을 잘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계약을 토론토가 맺게 됐고 이제 주전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 선수도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좀 잘하기 전까지는 NBA 겨우 발을 담그고 있던 정도의 선수였기 때문에 D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가 터지면 제대로 터질 수 있는 선수라는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유타의 루디 고베어입니다. 에펠타워라는 별명을 가졌죠. 수비는 뭐 말할 거 없이 리그 최고고 공격도 골밑에서 마무리하는 것밖에 못하긴 하는데 골밑 마무리를 워낙에 잘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 S까지도 진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루디 고베어의 멘탈이 참 싫습니다. 멘탈이 무슨 중학생 여자애 같아요. 예전에 올스타에 못 들어갔었나? 아무튼 올스타 라인업이 발표가 되고 자기가 뽑히지가 않으니까 카메라가 막 찍고 있는 인터뷰를 하다가 웁니다. 뭐 결승에서 지거나 하다못해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떨어지면은 그때는 좀 우는 거면 몰라도 올스타에 안 뽑혔다고 공식 석상에서 우는 운동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쪽팔린 거죠. 그래서 놀리고 싶은 마음에 그냥 팍 B로 내려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A는 맞는 것 같아서 A에 둘게요. 마지막 워싱턴의 데니얼 게퍼드입니다. 작년 워싱턴 시즌 중반에 들어와서 웨스트브룩이 이끄는 공격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죠. 웨스트브룩이 어시스트를 막 쓸어 담을 때 센터를 정말 잘 이용하는데 그때 최대의 수혜자로 데니얼 게퍼드가 있었고 웨스트브룩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그런 선수였습니다. 지금 이제 웨스트브룩이 또 워싱턴을 떠나면서 다시 그전 그런 선수가 될지 아니면 좀 이제 자신감을 얻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D에 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2021년 시즌 스타팅 라인업 포인트 가드부터 센터까지 모두 150명의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긴 시리즈였던 것 같은데 마무리가 돼서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하다가 진짜 실력이 비슷비슷한 선수들을 모아서 한 명은 주전, 한 명은 벤치, 한 명 방출이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진짜 거의 완벽하게 답들이 딱 맞아떨어지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걸 투표로 할 수 있으면 숫자로 진짜 33, 33, 33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아쉽게 투표 보기가 최대 5개밖에 되지가 않아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댓글 읽는 것도 전 너무 재밌어요.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답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몇 개 재밌는 거 있으면 올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또 이제 다음 영상 뭐 만들지 컨텐츠를 생각하러 이제 좀 가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